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오늘 방송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대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귀를 진료하고 있는 오세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귀 모양 이상 해요인데요. 귀 기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로 인한 청력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올려주시고요. 중간중간 가능한 한 많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귀의 구조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귀는 크게 외이, 중이, 내이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청각기관이다 보니까 모든 구조가 소리를 잘 듣기 위한 최적의 설계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외이는 이 깔때기 모양처럼 되어 있어서 소리를 모으는 역할을 하고요. 중이는 그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이는 들어온 소리를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서 뇌로 전달하게 되죠. 오늘은 이 세 부분 중에 그 외이에 해당하는 귓바퀴를 중심으로 해서 그와 관련된 외이도 문제와 중이 문제까지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 모양의 중요성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귀는 눈이나 코처럼 정면에서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얼굴 양옆으로 이렇게 돌출되어 있어서 외모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양이 이제 비정상적이면 주변에서 시선을 끌 수가 있고요. 특히 어린 시절에는 그 놀림이나 지적을 받을 수가 있죠. 실제로 이 우측 하단 사진을 보시면 제가 진료를 했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처음 만났을 때 스스로 괴물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귀 모양에 대한 컴플렉스는 성장기 정서 발달뿐만 아니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사회생활할 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귀가 정상적인 귀인지 살펴봐야겠는데요. 먼저 우측 정면의 제일 위쪽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귀는 3차원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바깥쪽에는 이렇게 나선형 형태로 이륜이 있고 안쪽으로 이렇게 대이륜이 부드러운 곡선 형태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목한 부분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어서 이렇게 복잡하지만 조화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반면 이제 비정상기는 이런 이제 곡선이나 홈이 과도하거나 부족하고 아니면 왜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경도기형과 심한기형을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경도기형은 좌측 하단에 보시다시피 기본적인 구조는 다 있는데 일부 변형된 구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이렇게 이륜 쪽이 우둘투둘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도기형이라고 하고요. 심한기형은 그 옆에 우측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소위증인데요. 연골이나 피부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귀 모양이 형태가 달라지면 외모나 인상에 변화를 줄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나오죠. 귀 기형이 있으면 과연 청력은 어떨까요? 정답은 이제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감소하는 거 아니고 감소할 수 있다인데요. 그 이유를 이제 살펴보면 외이하고 중이는 같은 배아 구조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외이에 기형이 있다면 중이에도 구조적 문제가 같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이도나 고막, 이소골에 이상이 생길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소리가 잘 전달되지가 않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전음성 난청이라고 하죠. 다행히 이제 수술로 교정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경한 기형에서는 난청이 같이 동반될 가능성이 좀 줄어들고요. 심한 기형이 될수록 난청이 같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내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생학적으로 좀 다르기 때문에 보통 정상인 경우가 많아서 감각신경성 난청은 비교적 드문 편에 속하게 됩니다. 뒤기형을 크게 이제 선천성과 후천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선천성 기형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거고요. 이제 경도 기형은 이제 기형의 형태에 따라서 돌출이나 함몰이, 수축기 뭐 같은 여러 가지 기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한 기형은 이제 기 자체가 작게 형성되는 소위증이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이제 후천성 기형은 처음에는 이제 정상기였지만 여러 가지 종양이나 외상 그리고 켈로이드 아니면 이제 감염 후에 귀가 변형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의 치료에 대해서 잠깐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천성 귀 기형의 치료는 이거는 기형이 얼마나 심하냐 그리고 기형이 발생한 그 나이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이제 경도기형 즉 비교적 가벼운 기형일 경우에는 생후 초기에는 교정기를 통해서 귀 교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놓쳤다면 결국 수술이 필요할 수 있죠. 반대로 심한 경우에는 결국 귀 재건 수술을 하게 되는데 외이도 폐쇄가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필연적으로 청각 저하가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귀 기형의 치료를 알아볼 건데요. 먼저 신생아에서 기형이 심하지 않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우리 귀 교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 교정의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려면 그 출생 초기의 신생아의 귀 연골이 굉장히 유연합니다. 마치 우리가 비교를 하자면 찰흙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한 치료인데요. 교정기를 이용해 가지고 외부에서 힘을 가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교정을 하고자 하는 치료가 이제 귀 교정인 거죠. 그래서 아래 그림처럼 보시면 많이 짓눌려진 귀죠. 그래서 교정기를 이렇게 4에서 한 6주 정도 착용을 하면 정상적인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셔야 될 거는 귀의 이렇게 유연성이 아주 좋을 때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2에서 3개월 안에는 치료가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자연 회복을 기다리다가는 이 시기를 놓쳐버릴 수 있고 그러면 귀 교정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교정의 시기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골 유연성 자체가 생후 초기가 가장 높기 때문에 그렇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유연성은 점차 떨어지기 때문에 늦게 시작할수록 치료의 성공률은 떨어지고 교정에 필요한 시기가 좀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후 2주가 베스트가 되겠고요. 늦어도 3개월 안에 이제 교정을 종료하게 되면은 성공률이 한 80에서 약 95% 정도까지 이르게 됩니다. 치료의 실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이 수축기가 되겠고요. 굉장히 모양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4일 만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정상적인 귀 모양으로 한 4주 정도만 교정을 하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돌출이 귀가 이렇게 외측으로 서 있는 돌출인데요. 생후 2주 때 교정을 시작했기 때문에 적절히 시작을 했고 4주 후에는 이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내려와서 모양이 훨씬 더 예뻐진 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 함몰리는 이제 귀 상부가 이렇게 피부 밑으로 들어가 있는 귀를 말하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교정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는 편인데 그래도 교정 종료 후에는 귀가 밖으로 나오게 되어서 마스크나 안경을 쓰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탈즈 귀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엘프 귀라고 하죠. 여기 이제 대이륜에서 바깥쪽으로 주름이 하나 더 있는 건데요. 굉장히 보기가 싫은데 적절히 치료가 들어가게 되어서 훨씬 더 이쁜 귀가 되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귀 교정 시기가 지난 경도 귀 기형에 대해서 수술로 치료한 것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치료하는구나 정도로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출이죠.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 6세 여아였는데 바깥쪽으로 돌출되어 있고 이제 6세니까 이제 귀 교정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문제로 귀 수술하다가 이거 돌출이를 보고 제가 같이 수술을 권유를 했고 수술 후에 돌출된 부분이 아름답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돌출인데 보시면 이 정면부에서 사진을 찍으면 귀 우측과 좌측의 돌출 정도가 다릅니다. 우측은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훨씬 더 귀가 서 있고요. 왼쪽이 정상적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가 돌출되어 있는 귀를 우리가 대이륜 쪽을 이렇게 접어주면 수술을 마치는 장면인데 접어주면 귀 돌출되어 있던 이 부분이 밑으로 깔아앉으면서 훨씬 더 이쁜 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몰입니다. 이 한몰이는 귀 상부가 피부 밑에 파묻혀 있는 게 특징이고요. 특징적인 건 이제 귀를 잡아서 밖으로 당기면 이제 정상 모양처럼 밖으로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제 손을 딱 놓아버리면 다시 말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모양도 모양이지만 안경이나 마스크가 잘 착용되지 않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절에 꽤 많은 분이 병원을 찾아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도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귀 파묻혀 있던 부분이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보이고 이렇게 정상적 모양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축기능이라고 부르는 귀인데요. 이거는 이제 귀 상부가 이렇게 귀가 이렇게 축 처지게 되는 거죠. 귀 상부가 처지고 밖으로 돌출된 형태가 복합적인 기형이고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치료가 생각보다 까다로운 치료인데요. 그래도 치료가 후에 상부 돌출된 부분이 들어가고 처진 부분도 딱 올라가게 되면서 이렇게 잘 치료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스탈지아,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귀 위쪽 부분에 정상에는 없는 주름이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귀가 뾰족해 보이긴 하고요. 엘프기라고 하는데 본인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절히 치료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치료 후에 이 접혀있던 부분이 없어지고 가장 바깥쪽 테두리 있는 그 이륜문이 여기는 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딱 접혀 있어서 이렇게 환자도 역시 만족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주라는 것은 이제 우리 귓구멍 앞쪽에 있는 요쪽에 있는 연골인데요. 이쪽도 흔히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기형이 생길 수가 있고 치료 후에 훨씬 더 보기가 좋습니다. 이쪽은 이제 이주 쪽은 굉장히 쉽게 눈에 띄기 때문에 머리로 잘 가려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수술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도 보시면 굉장히 보기가 싫고 귓구멍까지 좁아져 있어서 같이 수술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귓구멍이 넓어지면 귓구멍이 좁으면 이제 기지 배출 같은 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이 넓혀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선천성 귀 기형만 있는 것이 아니고 후천성 기형도 많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사진 들어온 건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 우리가 양배추기 만두기라고 하죠. 이렇게 프로 레슬러나 이렇게 격투기 선수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귀 쪽으로 계속 외상을 당하면서 귀연골하고 귀연골 싸고 있는 막 그 연골막이죠. 그 사이에 혈종 피가 차게 되고요. 그게 이제 반복되면서 그 흡수가 다 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게 이제 귀연골이 섬유화가 되면서 귀가 두꺼워지는 거죠. 그래서 귀가 여기 두꺼워지면서 귀가 이렇게 서게 되는 형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술로서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를 올리고 그 연골을 얇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접어주면 정상적인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켈로이드죠. 이제 귀에는 우리 몸에 이제 켈로이드는 여러 군데가 생길 수 있지만 귀에는 굉장히 켈로이드가 잘 생깁니다. 특히나 이제 피어싱 같은 거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을 때는 스테로이드 주입술 같은 걸로도 치료할 수가 있지만 대개는 수술적 제거가 필요하고 문제는 이게 재발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거만 해서는 거의 한 반 정도에서는 재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거뿐만 아니고 추가적으로 방사선 치료나 아니면 압박 치료 같은 것을
동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치료했던 케이스고 이렇게 덤불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어 치료 후에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좀 심한 형태의 켈로이드도 이런 분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까지 함께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래쪽 그림과 같은 이제 심한 기형입니다. 이 귀 모양 좌측을 보시면 작고 위아래로 뭉뚱하게 연결된 형태로 이게 땅콩 모양과 같다 해서 피너쉐이드 오리클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결국 치료는 귀 재건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형이 된 연골을 모두 제거를 하고요. 새로운 귀 틀을 만들어서 그 귀 다시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마치 우리 건물을 모두 허물고 새로 아파트를 짓는 이제 재건축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재건은 그러면 이제 그 틀은 만드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본인의 그 갈비연골이죠. 갈비연골을 이용해서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넣어주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우리 요즘 인공재질로 되어 있는 매드포화라고 많이 말하죠. 특수 인공재료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두 방법이 모두 다 장단점이 있고요. 그 환자의 상태와 그 나이에 따라서 맞춰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주로 갈비연골을 이용해서 재건을 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건을 이런 귀 모양을 재건했을 때 이런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가연골을 이용하는 이제 귀 재건은 대략 최소 10세경에 가능합니다. 어머님들, 아버님들 마음 같아서는 빨리 수술을 해주고 싶은데 그게 되지가 않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먼저 귀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충분한 그 갈비연골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 몸이 성장을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까지가 한 10세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면은 이제 우리 명치뼈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슴 둘레를 쟀을 때 적어도 한 6, 70cm는 최소한 넘어가야 최소한 시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세경 정도 되면 이제 귀 크기가 이제 우리가 반대쪽 귀가 정상이고 이쪽이 이제 소위증이 있다면 반대쪽 정상측 귀 크기가 점점 자라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성인과 비슷해질 때가 10세경이 되기 때문에 그게 크기에 맞추어서 귀 틀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클 거라 미리 어릴 때 수술하면 미리 클 거라 생각하니까 하지만 귀 크기가 비대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대칭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귀 성형이나 귀 재건에 있어서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길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위증을 자가연골을 사용한다면 그 두 단계로 진행을 하고요. 먼저 이제 갈비연골을 이제 꺼내서 이제 귀 모양의 틀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틀을 이렇게 만드는 장면이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연골이 이제 변형된 연골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두 제거를 하고 그 틀을 피부 속에 이렇게 심습니다. 그래서 심고 나서 이제 몇 개월 지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만족스러우면 이제 2차 수술로 넘어갈 수 있고, 이게 도저히 불만족이다 이라면 솔직히 다시 수술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약 한 보통 6개월 정도 후에 귀가 이제 넣었던 틀이 자리를 잘 잡으면 두 번째 수술을 시작하게 되고요. 이때의 수술의 목표는 이제 귀를 보시다시피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세워서 그래서 그냥 세우기만 하면 이제 귀가 이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세우고 이제 그 뒤에 연골을 대어줘서 귀 모양이 선 상태로 고정이 되도록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귀 뒤쪽에 피부 이식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결과 후에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했던 케이스고요. 소위증 환자고 수술이 1, 2차까지 모두 마친 후에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귀 기형의 치료를 소개해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와 관련된 난청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천성 귀 기형이 있으면 이제 청력에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이제 첫째로 이제 이소골 기형입니다. 고막 안쪽에 있는 이소골, 소리를 전달하는 뼈인데 이소골이 기형이 있으면 소리 전달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성형을 할 때 같이 동시에 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제 웨이도가 좁아진 거죠. 웨이도 협착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웨이도는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이제 한 6에서 한 8mm 정도가 되는데 웨이도가 좁은 경우에는 이제 한 보통 4mm 이하일 경우에는 결국에는 성인이 되면 한 50%에서 웨이도 진주종, 즉 이제 귀지 같은 게 계속 차게 되면서 염증이 생길 수 있죠.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웨이도 폭이 2mm 이하라면 무조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술을 하셔야 되고 이런 경우는 역시 기성형이랑 같이 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웨이도가 완전히 폐쇄된 걸 웨이도 폐쇄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대체로 이제 아까 소위증처럼 보여드렸다시피 심한 기형에서 대부분 동반될 수 있고 그 치료 방법은 제가 여기 설명드렸지만 웨이도 개방술이 있고 두 번째로 고전도 보충기 수술이 있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세 번째로 이제 수술 더 이상 웨이도 개방술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보는 장면이죠. 소위증이 있으면서 한쪽에 소위증이 있으면서 웨이도가 폐쇄됐을 때 이런 경우 청각 재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일단은 먼저 태어나는 우리 아기가 만약에 이렇게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반대쪽에 청력이 괜찮은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쪽이 막혀서 잘 들리지 않더라도 반대쪽 청력이 괜찮으면 언어 발달이나 소리 인지 능력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이 귀가 막힌 쪽에서 골도 청력, 즉 달팽이관 기능이 괜찮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통은 괜찮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확인되고 이제 그냥 지내는 사람들이 있지만 수술을 전까지 아까 제가 10세경이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세경까지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소프트 밴드, 바하 소프트 밴드고요. 부착형이 이제 메델 제품인데 어드히어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면 말소리를 더 잘 구분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고 학업 성취도에서도 더 도움이 된다는 말이 있어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착용을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가 그 효과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이가 편하게 느끼고 오래 쓸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웨이도 폐쇄증 치료에 있어서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웨이도 개방술인데요. 특히 이제 편측 소위증에서는 보통 귀재건 수술 후에 이 웨이도 개방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 재건을 먼저 하고 나서 귓구멍을 만들고 피부 이식을 해주는 거고요. 다만 이제 골도 청력이 정상이어야 하고 CT를 촬영하여서 그 중이 구조나 중이 쪽으로 공기가 잘 통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수술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고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청력이 오르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다시 좁아지는 경우와 계속 만성적으로 염증이 있어서 계속 귀에서 물이 나는 경우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치료의 만족도가 아주 높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더 소개되고 있는 것이 이제 골전도 보충기고요. 골전도 보충기는 일단은 웨이도 개방술보다는 청력 결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 이제 외부 소리를 진동을 통해서 바로 뇌로 직접 자극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술은 보통은 귀 뒤쪽에 이제 두피 아래에 임플란트를 심고요. 그리고 두피를 덮고 두피 바깥쪽에는 이렇게 사운드 프로세서, 소리 처리기를 부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은 귀재건 2차 수술할 때 함께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귀기형은 결국 정도가 심할수록 중위 구조에도 문제가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가능성이 높지만 경도 기형에서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든 기형이 환자한테는 청력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심하지 않는 기형은 생후 초기라면 교정기를 이용해서 귀 교정을 시도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시기를 놓쳤다거나 후천성 기형은 기성형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심한 기형인 경우에는 이제 갈비연골이나 매도포와 같은 특수 재질을 이용해서 귀를 재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이 병변이나 외이도에 문제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기성형 수술과 동시에 또는 상황이 안 되면 그 이후라도 시행을 할 수가 있죠. 예, 제가 준비한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 그러면 제가 원래 중간에 질문을 받으려고 했는데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네요. 지금부터 실시간 질문과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질문 보시면 저는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 귀가 왼쪽이 접혀서 크기가 작은 편인데요. 모자 쓰거나 안경을 쓰면 한쪽 귀가 계속 눌리고 아파서 불편합니다. 이게 단순한 모양 문제인지 청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선천적으로 귀 모양에 차이가 있는 거죠. 오른쪽 귀 위쪽이 접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진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까 들었던 귀 중에 이제 수축귀 같은 거죠. 귀 위쪽이 처지는 귀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안경이 잘 써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좌우측이 귀 모양이 같지가 않다는 게 핵심일 것 같고 우리가 보통 양쪽 귀 크기가 차이가 난다고 말한 경우는 한 귀 길이를 쟀을 때 한 15% 이상 차이가 나면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말씀하신 정도로는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자체로는 청력에는 영향을 줄 가능성은 좀 떨어지긴 하는데 정확한 거는 청력 검사를 한번 제대로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귀가 청력이 약간만 떨어지는 경우에는 반대쪽 잘 듣는 귀가 잘 듣게 되면은 환자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병원급으로 가셔가지고 청력 검사를 해보시면 뭔가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귓볼이 거의 없어 귀가 얼굴에 붙어 있는 형태인데요. 소아 청력 검사에서는 괜찮다고 나왔지만 나중에 말이 늦어지는 게 아닌 게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청력 검사를 해야 하나요? 결국 귀 기형이 일종이신 거죠. 그 귀 기형이 있으면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 신생아 난청의 고위험군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즘은 이제 소아과에서 그런 귀를 보면 바로 이비인후과를 보내주시고 정밀 청력 검사를 하죠. 그래서 신생아들은 이제 본인이 의지적으로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뇌파를 보는 검사가 있거든요. 뇌간 유발 반응 검사라고 그 검사를 해서 난청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쪽이 정상이면 반대쪽이 떨어진 것을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학령기가 될 때까지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왼쪽 귀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간 모양이라서 이어폰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소리가 한쪽에서만 먹먹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이게 귀 모양 때문인지 아니면 청신경 문제인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이어폰이 잘 안 들어간다 말은 일단 웨이도가 좀 좁다 말입니다. 우리 귓바퀴에서 웨이도로 들어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좀 좁다는 말이고 이어폰이 잘 들어가지 않을 정도면 좀 약간 차이가 날 반대쪽 귀하고는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귀지가 배출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점점 귀가 먹먹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청신경 문제까지 유발하지 않을 것 같지만 웨이도를 한번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서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제 귀는 정상보다 훨씬 위쪽에 붙어 있고
귓바퀴가 약간 찌그러져 있습니다. 직접 거울로 보면 괜찮은데 사진을 찍으면 비대칭이 심하게 보입니다. 혹시 이런 위치 이상이 청각 경로 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귀도 위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쁜 귀라 말하는 위치가 있는데 뭐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지만 우리 귀가 이렇게 위쪽 아래쪽으로 생각하면 위쪽은 쭉 보시면 눈썹 정도가 되겠고요. 아니 눈썹이 아니고 눈 바깥쪽 정도까지가 이제 귀의 위쪽하고 비슷하고요. 이제 귓볼 레벨이 우리 코 아래쪽 여기랑 비슷하게 되는 것이 가장 귀의 위치상 좋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어쨌든 보시기에 차이가 난단 말은 한쪽은 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자체는 이런 경우는 근데 흔치는 않습니다. 보통은. 하지만 기모양이 조금 안 좋으실 수 있고 당연히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청력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정기 청력 검사를 한 번은 받도록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으로 신생아 때부터 오른쪽 귀가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작았는데 성인이 된 지금도 그쪽 귀로는 TV 소리가 작게 들립니다. 재건 수술로 모양을 교정을 하면 청력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소위증일 것 같고요. 심하게 소위증이 아니더라도 귀의 상당한 부분이 좀 모양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청력이 좀 떨어진단 말이니까 웨이도도 폐쇄됐든지 아니면 좁든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가능하죠. 재건 수술도 가능하고 청력 개선 가능성이 있고 일단 청력 검사를 해서 달팽이관 기능이 괜찮은지가 확인이 되면 청력 개선을 위한 수술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귀 재건 수술은 우리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갈비 연고를 쓴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보통은 너무 나이가 들게 되면은 그 갈비 연골이 너무 딱딱해져서 수술이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한 30까지는 수술을 하고 있는데 지금 트렌드 메이커님께서 그 연령을 잘 모르겠지만 그 이하라면 20대라면 충분히 둘 다 치료해 보시기를 권유하고 싶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 자주 끼는 거 청력에 반응이 안 좋겠죠. 노래 듣는 걸 좋아해서 자주 낍니다. 운동할 때는 좀 크게 듣기도 하는데 많이 안 좋을까요? 예, 이거 제가 외래에서 많이 환자분들 이야기하는 말인데요. 이어폰 요즘 너무 많이 끼시고 계시고 이 소음성 난청 이야기는 이제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환자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근데 뭐 좋아하는 걸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이 블루 이어폰을 착용하는 주변 환경이 너무 소음이 있는 곳은 결국은 내가 이어폰의 볼륨을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달팽이관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끼고 싶으시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좋은 것을 권유하고 싶고요. 그러면 노이즈 캔슬링이 잘 되면 바깥 소음이 작으니까 제가 본인이 듣고 있는 이어폰의 볼륨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를 권유드리고 또 이 소음이라는 게 결국 소리라는 게 결국 마치 소금과 같아요. 소음처럼 우리가 피할 수는 없지만 너무 과다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시간 보통 한 40-50분 소리를 들으면 음악을 들으시면 한 1-20분 정도는 반드시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 볼륨의 크기와 그 듣는 시간을 적절히 컨트롤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요즘 또 핸드폰들 보면 소리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출력을 뭐 더 이상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이든 갤럭시든 다 가능한 것으로 잘 알고 있고 거기 들어가 보시면 내가 출력한 데시벨 보통 한 뭐 85데시벨 정도면 한 하루 8시간까지는 괜찮으니까 그렇게 조절하시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귓볼이 위로 말려 올라가고 귓볼이 위로 말려 올라가고 귓바퀴 전체가 딱딱이 굳는 것 같습니다.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 통증이 심하고 이어폰 착용이 힘듭니다. 이게 귀기형의 한 종류인지 아니면 다른 염증성 질환일 수 있는지요. 귓볼이 좀 위로 올라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귓볼도 우리가 적당한 높이가 있거든요. 우리가 귀 뒤에서 이 귓볼까지 높이가 한
한 20mm 넘어가면 조금 보기가 싫죠. 귀가 좀 들려 있고 이런 식이죠. 좀 그거는 한번 재보셔도 되고 어쨌든 그거와는 관계없이 귓바퀴가 좀 딱딱한지 좀 말랑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귀가 빨리 굳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 지나면 귀가 이제 화석처럼 석회화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별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귀가 딱딱하기 때문에 자극을 주면 통증이 생길 수 있고 귀 자체가 신경이 많기 때문에 통증은 잘 유발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어폰 착용을 조금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뭐 크게 기형을 심한 종류라 말할 수는 없고 염증성 질환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염증이 있다면 피부 색깔도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웨이도가 정상보다 넓게 열려 있어서 먼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 보통은 좁아서 참 고민이신데 소니님은 이제 넓으시다 맞죠? 그래서 가끔 귀 안에서 잡음이 들리는데 이것이 단순 구조 문제인지 신경성 원인인지 궁금합니다. 모양 교정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웨이도가 넓으면 먼지나 뭐 머리카락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움직이고 이럴 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그런 것은 이제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셔서 귀를 보면 고막 주변으로 먼지나 이제 머리카락 이런 게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쩔 수 없이 넓어서 많이 들어간다면 좀 주기적으로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서 소독을 받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좁아서 문제되는 경우 많지만 넓은 경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지내셔도 될 것 같고 신경성 원인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모양 교정으로 좁은 거가 근데 문제가 되지 넓은 거는 이제 의학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잘 그냥 지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쪽 귀가 너무 앞으로 기울어져 있어 마스크 줄이 자꾸 걸립니다. 예. 외관상 문제 때문에 성형을 고민 중이신데 수술 과정에서 청력 손상 위험은 없는지요? 또 성형 후 재발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귀가 앞으로 기울어진단 말이지. 귀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들린단 말일 수 있고요. 귀가 외측으로 들리든가 아니면 위쪽이 이렇게 축 처지는 컵귀 이런 귀일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는 마스크 같은 것이 이제 자꾸 빠질 수 있고 안경도 잘 걸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귀 성형하시는 거는 불편하시면 하는 것을 제가 권유드리고요. 그 자체는 귓구멍에는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청력 손상 위험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귀가 이렇게 처진 귀라면 수술해서 위로 올리더라도 이게 중력 때문에 다시 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귀 성형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고 재발 가능성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귓바퀴 윗부분이 안쪽으로 완전히 말려 있어 귓구멍을 일부 가립니다. 예. 많이 심한 거 가봅니다. 예. 그래서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모자를 쓰면 더 눌려져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단순 웨이 모양 문제인지 청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여름에는 괜찮으시니까 일단 귓구멍부터 저 안쪽까지 달팽이관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귀가 눌려져서 귓구멍을 가릴 정도면 생각보다 귀가 많이 처진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귀찮을 수 있죠. 우리가 그냥 모자를 편하게 쓰는 게 아니고 쓸 때 귀를 이렇게 젖혀야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모양이 좀 보기 싫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귀 성형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걸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 뒷부분에 뼈가 비정상적으로 튀어나와 있고 귓바퀴가 안쪽으로 밀려 있습니다. 이게 태아 때 형성된 문제인지 아니면 성장하면서 변형된 건지 궁금합니다. 형태와 청력 이상이 같이 나타나는 빈도가 높은지도 알고 싶습니다. 먼저 뒤에 거 먼저 말씀드리면 귀 모양이 기형이 심해질수록 안쪽에 이제 웨이도가 좁아지거나 이소골이 문제되는 경우가 좀 증가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리고 또 행복한 토끼님 보시면 귀 뒷부분에 뼈가 있거든요. 여기는 측두골 뼈가 있는데 그게 비정상적으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간혹 보고요. 너무 튀어나오신 분들은 저도 수술을 할 때가 있습니다. 뼈를 좀 갈아내어 줘도 되는데 일단 그거는 뭐 솔직히 옵션이라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귓바퀴가 안쪽으로 밀려 있습니다. 안쪽으로 이 귀가 바깥쪽이 아니고 안쪽으로 밀려 들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귀가 눌려져 있단 말인데 솔직히 돌출된 귀를 이렇게 접는 거는 쉬운데 밀려 있는 걸 다시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은 생각보다 좀 굉장히 어려운 테크닉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술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청력 이상은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양쪽 귀가 위쪽이 접혀서 주름이 잡혀 있습니다. 예. 주변에서는 모양만 그렇다고 하지만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이 듣기 반응이 느리다고 합니다. 청력과 모양 변형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가요?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 들으시면 바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유치원에 갔으니까 교정은 힘들고요. 모양이 많이 안 좋으시면 귀 성형을 할 수 있지만 부모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청력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청력 검사를 반드시 바로 하십니다. 유치원에 갈 정도면 애들 인지 기능이 괜찮다면 어른들 하는 검사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해보시고 그게 잘 안 된다면 뇌관 유발 반응 검사라도 꼭 해보셔가지고 듣는 반응이 어떠신지를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조부 부친이 노년에 청력이 안 좋으셨습니다. 유전적 위험 요소가 있는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조부와 부친, 그렇죠. 두 분 다 그러시면 일단 굉장히 걱정될 수 있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유전적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인성 난청이라고 하면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개 평균 한 65세, 68세 정도부터 노인성 난청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거보다 좀 빨리 좋아지셨단 말인지 아니면 청력이 빨리 떨어졌는지는 제가 지금 올려주신 댓글로는 알 수가 없지만 청력에 더 관심을 가셔야 됩니다. 근데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우리가 건강 관리를 확실히 하셔야죠. 당뇨나 혈압 이런 부분을 확실히 조절하시고 젊을 때부터 소음 노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해피바이러스님, 귓바퀴 윗부분이 불규칙하게 울퉁불퉁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륜 부분이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어폰이나 헤드셋 착용 시 통증이 심하고 오래 쓰지 못합니다. 수술로 매끄럽게 교정이 가능한지, 재발 가능성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수술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셔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귀 모양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림에 비슷한 거 있긴 있었는데 단순히 울퉁불퉁한 거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고 귀가 이제 접히거나 아니면 귀가 펴져 있는 그런 귀는 교정은 가능하죠. 근데 이제 이어폰이나 헤드셋 착용할 때 통증이 있는 것은 이제 귓구멍 부위라서 조금 위치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거는 상담은 받아보셔도 되고 귀 성형은 솔직히 이제 뭐 부산 경남에 사신다면 저한테 오셔도 되고 아니 서울 쪽에도 성형외과든 이비인후과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하시는 분 검색하면 요즘 광고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찾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귀 성형은 재발 가능성 항상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 그리고 아이가 오른쪽 귀가 작은 소위증 진단을 받았는데 그쪽 귀로는 고주파음이 잘 안 들린다고 합니다. 수술 시기를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 청력 회복과 모양 교정 중 어느 쪽을 우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오른쪽 귀라 했으니까 왼쪽 귀는 정상이란 말씀이시겠죠? 그렇다면 일단 일반적으로는 귀 성형, 귀 재건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웨이도 수술을 귓구멍을 넓히는 수술 같은 걸 먼저 하셔버리면 이미 절개가 들어가게 되면 피부에 있는 혈류 공급이 좀 바뀌기 때문에 그 뒤에 귀 성형을 하게 되면 피부 같은 게 괴사될 가능성이 더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편측의 귀 모양에 문제가 있다면 귀 성형, 귀 모양에 대해서 먼저 수술을 하시고요. 그리고 고주파음이 잘 안 들리는 것은 이제 일단 청력 검사를 다시 하셔가지고 이게 달팽이관 문제인지 아니면 이제 무슨 웨이도나 이소골 문제가 있는지를 한 번 더 감별을 하시는 것이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수술이 몇 살부터 가능한지 소위증이 맞다면 귀 제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만 10세 정도 보통 한국으로 치면 초등학교 한 6학년 아니면
몸매가 왜소하다면 중학교 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귀 모양에 대해서 환자가 솔직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소유증 같은 경우는 한 8천 명에서 10,000명에 한 명이고, 하지만 이제 경도기형, 귀 모양이 조금만 이상한 경우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귀 모양이 이상하다면 언제든지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서 청력을 꼭 한번 확인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